할아버지, 왜 맨날 저한테만 국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마지막 희망이야. 그리고 3개월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매일 저에게 국밥 한 그릇을 사주시던 그 할아버지. 그분이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감동을 나눠봐요. 제 이름은 김서영이에요. 올해 28살 여자이고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정말 혼자였죠.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버티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말았어요. 집세도 밀리고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천사 같은 분이 나타나셨어요. 바로 박종삼 할아버지였습니다. 75세의 그분은 매일 새벽 5시면 동네 국밥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처음 만난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정말 추웠던 날이었죠. 저는 이틀째 굶고 있었고 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서 누군가 쓰러졌더라고요. 한 할아버지가 바닥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부축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제 손목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너는. 할아버지의 눈이 갑자기 커지면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셨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에요. 할아버지? 서영야?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는 거죠? 네, 제가 서영인데. 어떻게 제 이름을? 할아버지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더니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시는 것처럼요. 정말 서영이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손을 놔주시더니 일어나셨어요. 젊은 아가씨, 잠깐만. 그런데 이상했어요. 방금 전까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셨는데 갑자기 멀쩡해지신 거예요. 혹시 배고프지 않나? 할아버지가 국밥 한 그릇 사줄게. 저는 당황했어요. 상황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어떻게 제 이름을? 아, 그게. 옆에서 누가 서영이라고 부르는 걸 들었나 보네. 하지만 그때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대답이 이상했죠. 정말 괜찮습니다. 저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가려고 하자 할아버지가 더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부탁이야. 혼자 먹으면 심심하거든. 같이 먹자. 할아버지의 눈에는 뭔가 절실함이 있었어요. 그냥 심심해서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할아버지를 따라 국밥집에 갔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국밥집 아저씨가 할아버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박 할아버지, 오늘은 또 누구랑 오셨네요? 또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저씨, 또가 무슨 뜻이에요? 아, 박 할아버지가 가끔 젊은 사람들 데려와서 밥 사주거든요. 근데 항상 한 번만 오고 안 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어요.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 그만. 근데 이상한 게 박 할아버지가 항상 서영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리시거든요. 혹시 아가씨가 그 서영?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중얼거리신다고? 할아버지. 이게 무슨. 아무것도 아니야. 국밥이나 먹자. 할아버지는 대화를 피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국밥을 먹는 내내 할아버지는 저를 계속 쳐다보셨어요. 마치 처음 보는 게 아닌 것처럼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사람을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할아버지, 정말 처음 뵙는 거 맞죠? 응, 물론이지. 하지만 할아버지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제 이름을? 우연이야, 우연. 할아버지는 계속 피하려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국밥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서영아. 어제 그 국밥이 너무 맛있어서 또 먹으러 왔는데 혼자 먹기 심심해서. 너무 이상했어요. 새벽 5시에 국밥집 앞에서 기다리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도 저는 할아버지와 국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매일 계속됐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고 국밥 2그릇을 미리 주문해 놓으셨어요. 마치 제가 올 걸 확신하고 계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꼭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영야, 많이 먹어라. 살이 너무 빠졌네.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제가 살이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전에 제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뜻 아닌가요? 저는 점점 할아버지에 대해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너무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이상했거든요. 잠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3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할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왜 매일 저에게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걸까요? 할아버지, 가족은 어디 계세요? 그날 제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시더니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가족, 다 떠났지. 아들놈은 미국 가서 소식도 없고 며느리는 이혼하고 손자도 데려갔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그럼 혼자 사세요? 응, 혼자 살지. 너처럼 말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할아버지도 저처럼 외로우신 거구나.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위안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제 이름을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이에요. 할아버지,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그냥 물어봤잖아, 그때. 하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할아버지가 먼저 제 이름을 부르셨던걸요.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국밥집에 안 나오셨어요. 평소와 다른 일이었죠. 할아버지는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신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하루 종일 국밥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혹시 늦게라도 오실까 봐서요. 하지만 밤이 되도록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걱정이 되어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할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한 분 못 보셨어요? 키가 작으시고 항상 검은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혹시 박종삼 할아버지 아세요? 매일 새벽에 국밥집에 다니시는. 사람들마다 물어봤지만 아무도 할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3개월 동안 매일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어디 사시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젊은이 아가씨, 박 영감님 찾나? 네, 맞아요.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어. 암이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더라고.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그런데 아가씨, 영감님과 무슨 사이야? 저는 그때 제가 할아버지와 무슨 사이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국밥을 같이 먹는 사이? 그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할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간호사에게 박종삼이라는 분을 찾는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면회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분이세요? 저는 가족이 아니시면 면회가 어려워요. 그때 한 간호사가 말씀하셨어요. 혹시 서영 씨 아니세요? 할아버지가 계속 찾고 계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찾고 계셨다니. 네, 맞아요. 김서영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할아버지가 서영라는 사람이 오면 꼭 들여보내달라고 하셨거든요. 315호실로 가세요. 병실로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아프신 걸 왜 말씀 안 하셨을까? 혼자 병원에 계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315호실 문을 열었을 때 할아버지는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너무 야위어 보이셨어요. 3일 만에 이렇게 달라지실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할아버지. 서영아. 왔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약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는데 너무 차가웠어요. 그리고 너무 가벼웠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간병해 드릴 수 있었는데. 혼자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괜찮다. 할 말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할아버지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고 하시자 제가 급하게 부축해 드렸어요. 할아버지, 누워 계세요. 무슨 말씀인데요? 서영아, 침대 옆 서랍 첫 번째 칸을 열어봐.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함께 오래된 출생신고서 그리고 낡은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어요. 그 어린 여자아이가 바로 저였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서영아 3살 생일 축하해.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항상 사랑해. 마이너스 1997년 3월 15일. 제 생일이 3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뭐예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서영아, 나는 내 할아버지야. 친할아버지.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뭘 하셨을까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 내 아버지와 나는 크게 싸웠거든. 할아버지가 출생신고서를 가리키셨어요. 거기에는 아버지 이름과 함께 할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종삼이라고. 잠깐, 그럼 제 성이 왜 김씨예요? 할아버지가 박씨이시면 내 어머니 성을 따랐어. 내 아버지가 우리 집과 연을 끊겠다고 해서.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너무 고집이 셌어. 네 아버지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했거든. 가난한 집 딸이라고.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 그래서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고 나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 없었어. 그러다가 내 부모님이 사고로. 그때 너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고아원으로 보내진 후였어.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럼.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저를 찾고 있었어. 미친 듯이 찾았어. 할아버지가 봉투를 열어 보이셨어요.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립탐정 계약서, 고아원 문의기록, 각종 신문 광고 스크랩. 이 모든 게 20년이야.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찾았어. 그러다가 작년에 드디어 할아버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그건 사립탐정사에서 작성한 조사 보고서였어요. 제 이름, 주소, 직장, 생활 패턴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걸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드디어 찾았구나 싶어서. 그날 밤 잠도 못 잤어. 그런데 왜 그냥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이제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알고 계셨는지, 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기다리고 계셨는지. 20년 동안 너를 찾았어.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 그러다가 작년에 드디어 찾았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죠. 왜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시더니 침대 옆 서랍에서 두꺼운 일기장을 꺼내셨어요. 이걸 봐라. 일기장을 펼치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매일매일 적혀있는 글들이 모두 저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2023년 12월 15일. 오늘도 서영을 봤다. 감기에 걸린 것 같아 보였다.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다가 국밥집 아저씨에게 부탁했다. 2024년 1월 3일. 서영이가 웃었다.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봤다. 할아버지는 너무 행복했다.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인데 서영이는 혼자였다. 초콜릿을 사서 국밥집에 놔두고 왔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의 모든 하루하루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할아버지. 무슨 자격으로 갑자기 나타나서 할아버지라고 하겠어? 네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없었는데. 너를 버린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래서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어.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웃으면 나도 기뻤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 저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곳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서영아,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할아버지의 자랑이고 희망이야. 사랑한다. 할아버지. 저도 외로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혼자 밥 먹을 때마다 가족이 그리웠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계셨던 거네요. 항상 곁에.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20년 동안 찾아 헤맨 손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그저 묵묵히 곁에서 지켜보신 거였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알았어요. 그때그때 느꼈던 따뜻함이 뭔지.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국밥을 먹을 때 왜 그렇게 마음이 편안했는지, 왜 할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면 안전하다고 느꼈는지. 그게 다 혈육의 정이었구나. 서영아. 할아버지도 울고 계셨어요. 75세 할아버지의 눈물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네가 춥고 배고플 때 따뜻한 집에서 재워주지 못해서.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해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충분히 해주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20년 동안 저를 찾아주셨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고 찾으신 후에도 제가 상처받지 않게 조심조심 다가와 주셨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20년 만에 할아버지와 손녀로 만났어요. 병실 안은 눈물과 감격으로 가득했죠.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서 할아버지를 돌봤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서영아, 할아버지한테 어릴 때 이야기 좀 해줄래? 네, 할아버지. 제가 5살 때 처음 자전거를 탔던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할아버지께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들려드렸어요. 첫날 밤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요.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때로는 웃으시고, 때로는 우시고, 때로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서영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완성됐어. 마지막에라도 너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혼자였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 이제 걱정 없어. 할아버지가 다 준비해놨거든. 너는 행복하게만 살면 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이 묻어나왔어요. 20년 동안의 그리움과 걱정이 모두 해결된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는 한 달 후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죠.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서영 씨 맞으신가요? 박종삼 어르신의 유언장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이 더욱 놀라웠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재산, 집, 그리고 작은 가게까지 모든 걸 저에게 남기셨거든요. 유언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서영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해주지 못한 20년의 사랑을 이것으로 대신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지금 저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게 이름은 할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매일 새벽 5시 혼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랑들이 있어요. 때로는 국밥 한 그릇 속에, 때로는 작은 관심 속에 숨어 있죠. 할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란 혈연을 넘어서는 마음의 연결이라는 것을요. 지금도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귀에 들려요. 서영아, 사랑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사랑하기 위해 사는 거야.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외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도 저는 할아버지가 앉으셨던 그 자리에서 따뜻한 국밥을 끓이며 기다리고 있어요. 혼자인 누군가를 위해서 말이에요. 할아버지 감사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따뜻한 마음으로 지내시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아가요. 감사합니다.